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07% 약보합 마감이 되었고, 그리고 코스닥은 1.71%좀 크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 코스피 수급은 괜찮았습니다.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시에 순매수를 했고,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았습니다. 오늘 저녁이면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시장에서는 한 3.6%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3.2% 나와가지고 좀 높아졌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다시 이렇게 높아지는 것은 기저 효과도 좀 사라졌고, 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유가, 이게 좀 올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8월은 요게 영향을 미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가 흐름을 보면은 9월이 되어서 이렇게 지금 더 오르고 있죠. 그럼 이번에 이게 한 3.6% 정도 예상하잖아요. 그러면 다음에는 물가가 더 높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죠? 지난번 3% 바닥을 찍고, 그리고 한 3.2% 정도 갔다가, 그죠? 지금 자꾸 이번에 3.6% 예상하고 있고, 그럼 유가로 봤을 때는 점점 더 오른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럼 물가가 오르게 되면은 또 미국 연준은 2% 이야기하면서 또 기준금리 인상을 또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미국의 고용 여러분들께서 계속 바라보고 계시지만 너무 좋습니다. 그럼 미국에서는 고용도 괜찮고 물가가 저렇게 또 다시 오르고 있으니 지금 충분히 기준금리를 올릴만 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미국 기준금리 결정은 9월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기준금리 결정이 있어요. 우리는 9월달 없어요. 10월달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9월달에 기준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지금 미국하고 우리하고 기준금리 차가 2%잖아요. 근데 이제 더 벌어지겠죠. 그럼 우리는 10월달에 이거 올려야 됩니다. 저는 사실은 8월달부터 기준금리 올려야 된다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도 지금 쉽사리 올리지 못하는 게, 지금 우리 무역수지 지금 플러스가 나오고 있지만 수출이 늘어가지고 무역수지가 플러스가 된 게 아니라 수입도 덩달아 줄어서 지금 플러스가 됐다 이런 거고요. 지금 우리가 무역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거는 중국 비중이 한 20% 정도 되는데 좀 높아서 그렇다 손치고, 좀 더 나아가면 전 세계 탈중국 흐름을 갖다가 지금 우리가 시장에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그리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수출 비중이 큰 독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흐름이 좋지 않죠. 이제 다시 독일이 유럽의 병자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전 세계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수출 비중이 큰 국가들은 그만큼 좀 타격이 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튼 오늘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고, 또 현재 유가 흐름을 바라볼 때 다음에 또 이렇게 물가가 9월 물가는 더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또 미국은 고용도 좋아서 지금 9월에 기준금리를 올릴 것 같아요.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10월달에 그렇지 않아도 2%인데 2.2가 이어서 0.25%더 벌어지게 되면 굉장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10월달에는 기준금리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기준금리 올리고 안 올리고를 떠나서 저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당장 체감되는 건 뭐냐면 유동성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금리가 계속 오르고, 또 우리나라로 봐서는 금리를 쉽사리 못 올리는 게 나라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못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금리 차가 저렇게 나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은 정말로 이렇게 시중에 이제 다시 또 돈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파산 위험이 더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유동성 관리 집중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장 수급을 좀 들여다보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오늘은 또 전기전자 쪽으로 또 돈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뭐 괜찮죠? 지금 기준금리 지금 물가 나온 걸 봐서는, 또 이번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만 물가 관련해서 봐서는 지금 이렇게 미국에서 계속 긴축할 거기 때문에 우리 시장 수급도 좋지 않아야 되는데 수급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좀 멀리 보고요. 항상 시장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들은 굉장히 단기적인 이야기들이고, 시차로 봤을 때는 우리는 좀 멀리 보고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그 세력들이 저렇게 물량을 모아가면 유동성 관리를 우리가 잘 해가면서 형편은 되는 대로 물량을 모아가는 게 좋습니다. 주식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해서 수익이 난다 뭐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전체 시장 흐름에, 시장 이렇게 흐름에
더 큰 좌우가 됩니다. 시장이 오를 때는 내가 대충 못해도 그냥 수익이 나요. 그런데 시장이 이렇게 떨어질 때는 아무리 잘해도 수익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시장이 떨어질 때 어떤 이점이 있느냐, 우리 같은 경우는 유동성 관리를 잘하면서 물량을 모아두게 되면 향후 다시 시장이 이렇게 오를 때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계속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야 되는 그런 시기로 우리가 보고서 물량을 모아가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집한 종목은 9개 종목이 있어요. 그 중에서 몇 종목 좀 들여다 보면은 일단 삼성물산 있죠. 이거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삼성물산 일단 외국인들 보면 엄청 오래전부터 모았죠. 재작년입니다. 재작년 7월경부터 시작해서 물량을 계속 늘려가고 있고요. 외국인들 내가 매매를 참 잘 한다라고 하는 게, 이 자석들은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동안 저거는 물량을 늘렸죠.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동안 주가는 떨어지고 있어요. 저 자석들은 참 매매를 잘 하고 있습니다. 요거 우리 긍정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어요. 파라다이스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 수급도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지금 참 이런 종목이 제일 어렵습니다. 마땅하게 들어갈 틈을 안 줍니다. 이게 좀 기업이 좀 축소가 되면서 적당하게 좀 조정이 좀 되어야 우리가 적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는데, 어중간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일단은 대충 오늘 세력들이 매수했다, 그 정도로만 살펴보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한때 지금 전기전자 쪽으로도 계속 물량을 모아갔죠. 외국인들이 모아가다가 최근에 좀 주춤해지긴 했어요. 그렇죠. 주춤해지긴 했는데 지금 다시 이제 바닥을 정리하고 약간 오르락을 합니다. 아직 추세는 하락 추세입니다. 요거는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 볼 만합니다. 바로 건너뛰어서 평범한 구간으로 날라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현대차 일단 수급 괜찮습니다. 현대차도 작년입니다. 작년은 3월경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렇게 물량을 모았죠. 지금 이렇게 물량을 모아놓은 동안에도 주가 떨어졌죠. 그동안에도 외국인들은 계속 늘려고 하면 기관들이 매도를 했겠지요. 요거 갑자기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현대차는 아직은 추세적으로는 이렇게 하락 평범입니다만은, 이거는 관심을 딱 가지고 있다가 추세가 상승 평범으로 딱 전환이 딱 되면은 이 현대차 내가 좀 매수를 해야지 생각했던 분들께서는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 시장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런 종목들은 이런 종목들입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런 종목들 관심을 좀 가져야 되고, 이거는 다음 타자로서 딱 지켜보세요. 어느 순간 이런 종목들이 여기로 딱 이동을 합니다. 그때는 이 종목들 잽싸게 우리가 낚아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또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이런 거, 요 코스는 일단 지킵시다. 이거 워낙 좋지 않은 종목이라서 요 종목들은 딱 지켜보다가요, 이쪽으로 싹 넘어오게 되면 관심을 가져보고, 현 시점에서는 이런 종목들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죠. 요즘 에코 이런 말 들어가면 좀 겁납니다. 에코 프로도 오늘 또 난리가 났던데, 80만원대로 들어왔다고 해서 난리가 났던데, 여러분들 테마주 조심해야 됩니다.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시장에서 큰 돈 굴리는 세력들이 그냥 주식을 사면 오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메이저 세력들은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을 막 움직이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좀 따라가거나 할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들이 테마가 걸려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급등을 하는데, 여기서 추격 매수를 이렇게 잘못했을 때 가격 변동이 굉장히 커집니다. 이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테마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여러 종목이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데 때마침 이 종목이 테마에 걸려서 완전히 날아올랐다 그러면 적당하게 끊어먹는 쪽으로 가야지, 시장에서 돈이 좀 몰리고 테마가 형성이 된다고 해서 추격하는 쪽으로 가면 골치 아픈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투자를 진행할 때 그냥 마음 편하게 하십시오. 그냥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요, 그냥 주식이라는 걸 들고 있으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돈의 사이즈가 늘어나기 때문에, 또 기업 같은 경우는 돈을 빨아당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냥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너무 조급한 마음에 내가 빨리 좀 성공을 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수를 두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칫 잘못 걸렸을 때 가진 돈 전부 다를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내가 생각한 대로 잘 나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포트폴리오를 딱 구성을 해서
그 중에서 한 종목 날아가는 거 운 좋게 걸리면은 좀 낚아채 먹고, 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되면 위험을 분산시키는 거라서 부여하는 종목 중에서 뭐 잘못되는 종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건 어쩔 수 없죠. 손실 처리하는 거예요. 우리도 사업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가게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직장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다녀서 월급을 받기 위해서, 그럼 월급이 전부 다 내 돈 같아도 출퇴근할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이렇게 항상 기본적으로 들어간 비용이 있죠. 또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가게 운영하게 되면 고정비가 항상 딱 정해져 있고, 그 이상으로 어느 순간 딱 손익분기점을 넘어서야 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손실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하다 이 말이에요. 그냥 심지어 월급 받는 사람들조차도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냥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전부 다른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 평범한 구간 이런 종목들 내가 포트에 구성했다 그러면 뭐 이런 종목들은 수익을 크게 줄 수도 있고, 이런 종목은 뭐 오랜 기간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종목은 뭐 아예 막 상장 폐지돼서 굉장히 슬픔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항상 위험을 회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종목을 갖다가 한 40종목 뭐 이상 그건 40종목은 펀드가 수익률을 갖다가 40종목 부여했을 때 좀 더 극대화 되더라. 그건 과거 자료입니다. 또 시기마다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충 한 20종목 정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종목 정도 부여하니까, 20종목 보유해서 내가 손실이 나는 것과, 또 뭐 나 종목을 더 많이 한 100종목 보유했다 그러면 아무래도 20종목 보유한 것보다 손실률이 좀 적겠지 싶어도 어느 정도 수렴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20종목 보유해도 한 그때 94%인가 93%인가, 그러니까 한 마이너스 6, 7% 정도는 아예 막 이래 손해 본다. 100종목 보유해도 한 6개, 7개 종목은 이거는 막 상장 폐지나 나쁜 일 당한다. 항상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한 6에서 한 7% 정도는 그냥 나도 깔고 간다. 좀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아무리 연구를 잘하고 시장에서 좋다고 해서 매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고 골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위험 때문에 손실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필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통계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그렇다는 거예요.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부여한다고 해서 위험을 100% 회피할 수 있는 건 아니라, 또 무조건 적게 부여한다고 해서 그런 거 아니고, 적어도 한 20종목 이상만 부여하게 되면은 적당하게 위험 정도는 어느 정도 회피가 되더라. 그리고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으로 봤을 때는 한 40종목 보유를 했을 때 하나 내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들고 갈 때 그래도 그게 좀 수익이 좀 낮더라. 왜냐면 그 안에서 순환 매매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예전에 400 몇십 종목까지 갔다가 지금은 한 훨씬 더 100종목 미만으로 줄여서 이렇게 뱅글뱅글 돌리고 있습니다. 그 뱅글뱅글 돌렸는데 그게 조금 좀 일일이 보기 귀찮아서 이런 걸 만들었잖아요. 이게 지금 코스닥인데 여기 전체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면 아예 이렇게 공포 구간이나 아예 이렇게 하락 구간에 있는 종목들도 있고, 이제 지금 나가려는 종목도 있고, 지금 한참 물이 들어와 있는 그런 종목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종목들을 좀 집중해서 지금 수익이 나는지 언제 팔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돈이 좀 생기면 여기 있는 종목들 중에서 좀 매집을 해서 다시 시장에 한 바퀴 돌 때 좀 돈을 순환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대충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진행하면서 항상 이 테마 조심해야 되고, 쫓아가는 매매 안 해야 되고요. 또 포트를 내가 구성을 한다 하더라도 100% 위험을 갖다가 회피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심지어 월급 받으면서 아니면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주식 투자도 100% 이익을 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적어도 한 20종목 이상만 보유하게 되면 그래도 많은 수의 위험을 갖다가 우리가 회피할 수 있다. 이 정도는 좀 감각을 잡고서 투자를 진행하도록 합시다. 자, 이상입니다.